이름은 들어봤나? 이주권. 오늘은 이주권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권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그럼 화면을 제가 잠깐 바꾸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살펴보실 내용은 이주권과 세금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주권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주권의 사전적 개념은요. 건축관계법규나 도시계획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해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우리가 이주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주권은 총 3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반 이주권, 공익 이주권, 그리고 재해 이주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 이주권인 경우에는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우리가 1970년도부터 이제 이게 그린벨트가 나왔잖아요. 박정희 정권 때 그린벨트로 우리 수도권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은 이제 우리 국토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데 이러한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 토지에 이제 건축되어 있는 주택이 당해 토지주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증축이라든가 개축, 즉 우리가 뭐 수리 같은 걸 할 수 없는 경우에 칠학직으로 이축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가 일반적 이축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게 공익이축권입니다. 공익이축권은요, 기존 주택이 지역 내 도로 개설 또는 뭐 공원 조성 등으로 인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 주택이 철거가 되어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즉 우리가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었을 때 이때는 칠학지구가 아니고 그냥 같은 개발제한구역, 동일한 개발지역이 아니고요. 종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을 해서 이축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가 공익이축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공익이축권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현재의 소유자에게만 이축권이 발생을 하고 이 이축권은 기존 건축물 철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이축권입니다. 재이축권이라고 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기존의 주택이 이제 홍수라든가 태풍이 자연재해로 인해 유실이 되어 있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때도 마찬가지로 칠학지구가 아닌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축할 수 있는 권리, 이러한 권리를 우리가 재이축권이라고 합니다. 그린벨트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사람이 그린벨트는 이제 손을 못 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굉장히 기상도 어떻습니까? 날씨도 진짜 속칭 지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굉장히 급변하는 이러한 날씨 때문에 이제 한 번에 많은 폭우가 쏟아진 거나 그러면 물난리가 나요. 그러면은 진짜 그린벨트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도로 조건이라든가 하수 시설이 이렇게 잘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넘쳐서 범람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러한 자연재해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재해축권은 주택 소유자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공익이축권과 마찬가지로 재해 발생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6개월 이내 행사해야 되는 권리를 재해이축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축권과 관련돼서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게 어떻게 보면 세금이잖아요. 그래, 내가 이축권이 있어. 이러한 이축권에 대해서 내가 이런 이축권에, 들러붙는 세금 무엇이 있을까? 내가 이축권의 양도자의 입장이라면, 그리고 내가 이축권의 취득자의 입장이라면, 어떤 세금이 있고, 이런 세금을 부과할 때, 이 항목에서 공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이게 가장 궁금하잖아요. 자,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이축권과 세금입니다. 이축권의 양도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얘기도 많을 거예요. 이축권을 양도했으면 양도소득이다. 아니다. 기타 소득이다. 아니면 옛날에 일시재산 소득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쓸 텐데 가장 많이 쟁점되는 게 양도소득이냐, 기타 소득이냐일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축권의 양도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소득세법과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소득세법 제94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소득세법 제94조 1랑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4호에서 다음 강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라고 하면서 마목에서 이러한 이축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1호의 자산,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 이러한 이축권을 우리가 양도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이 양도소득세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행령 제158조의 2에서는 이때 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에 대해서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규정을 좀 보시면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소득세법 제94조 제1로 제1항 제4호 마목에서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제 방법에 따라서 별도로 평가해서 신고하는 그 이축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해서 양도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잖아요. 이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어떻습니까? 토지와 건물과 구분을 해서 이축권을 별도로 평가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양도소득이 아니고 기타 소득으로 보겠다라고 해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세법 94조 그리고 이러한 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의 2에 근거를 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 짧게 소개를 한번 내려보면요. 이 조항은 소득세법 제94조 이축권과 관련돼서 나온 이 조항은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걸 유념을 하면서,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의 2에서는 당의 이축권에 대해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고 그 가액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분해가지고 평가서에 구분을 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러한 이축권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필요경비 60%가 적용이 된다는 사항. 따라서 임의로 이축권 가격을 구분해서 이렇게 우리가 법 규정사항에 의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고 그 이축권을 토지, 건물과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평가해서 그 평가서에 이제 따로 기재가 돼서 구분신해서 신고하는 경우라면 기타 소득이지만, 임의로 우리가 이제 계약서에 임의로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임의로 이축권 가격을 구분을 해서 작성하는 경우에는 임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건물과 함께 양도소득세로 신고해야만 한다는 점 한 번 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지 않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축권만을 양도할 경우도 있잖아요. 뭐 우리가 요즘 뭐 MZ 세대들이 가상세계라고 해가지고 뭐 분리하는 거는 유도하지 않습니까? 현 세계가 있고 딴 세계, 이제 그 이외 세계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지 않고 이축권만을 분리해서 따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여러분 기타 소득세라는 거 한 번 더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궁금하실 사항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내가 이축권을 취득을 했어. 그래, 이축권의 취득자의 입장에서 그러면 내가 돈을 주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딱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주고 이렇게 취득한 이 이축권의 취득가액이 과연 어떠한, 나중에 내가 이 이축권을 근간으로 해서 건물을 지어서 내가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향후에 요걸 처분을 했을 때 이 이축권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 지불했던 그 비용, 그 프리미엄이 어떻게 취득가액으로 인정이 될까? 그 규정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같이 보시면은 이축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그러니까 돈을 주고 취득을 한 후에 이를 근거로 해가지고 건축물을 신축을 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요, 여러분, 이런 이축권의 취득의 실질 소요된 비용은 해당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필요 경비로 인정된다는 점까지 한번 검토해드리면서, 자, 오늘은 이축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했잖아요, 여러분. 저도 궁금했고 여러분도 궁금했잖아요. 이축권. 그래, 궁금했어, 너라는 녀석. 이축권. 근데 제가 왜 이축권이 말이 이제 잘 입에 이렇게 짝짝 붙지가 않아요. 이축권과 관련돼가지고는 이게 굉장히 좀 까다롭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일반 이축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축권을 이제 행사해야 되는 그 기간이 제한이 없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게 공익이주권이잖아요. 그리고 제2이주권. 이러한 공익이주권이라든가 재해이주권과 관련돼서는 건축물 철거일로부터, 그리고 재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돼야 된다는 거. 어쩌면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개념상 알고 있는 이주권에 대해서, 이 이주권에 대해서는 법에 어떤 규정이 없어요. 이 이주권이란 이 용어는 우리가 뭐 용마루라고도 하고 뭐 도로 딱지라고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주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런 법 규정상의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무에서 좀 접하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개사들도 이 이주권과 관련돼서는 좀 괜히 이제 중개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다뤄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항상 이 이주권이 좀 프리미엄이 높잖아요. 보통 억대 단위거든요. 보통 뭐 얼마 전에 저한테 상담을 오셨던 분께서는 수원에 이제 오시던 분이신데, 그 수원에 제가 이제 자료가 있는데 여기 있네요. 수원 당수 2지구, 이제 수원 당수 2 공공주택지구내 이제 여기 취락지구에 계셨던 분이신데,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셨어요. 앞에 이제 주택이랑 이제 대지를 보유하면서 뒤쪽으로 이제 농지를 갖고 계셨던 분이신데, 이 이주권과 관련돼서 제가 상담을 최근에 이제 며칠 안 됐습니다. 이 상담을 오셨는데, 물론 저희 유튜브로 보고 오셨겠죠. 이제 상담을 오셔가지고 하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 70평 정도 이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이제 뭐 한 3억 정도, 이제 이주권 딱지값이 한 3억 정도 하는데, 그분 한 2억 정도, 요즘 매매 거래도 잘 안 된대요. 그래서 2억 정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세금 문제와 관련돼서 저한테 상담을 한번 받고 가신 적이 있는데, 굉장히 난해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주권에 대해서는 법규가 딱 이제 소득세법 94조,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158조에 아까 살펴보신 158조에 이었잖아요. 이 규정밖에는 이렇게 살펴볼 그런 게 없었는데, 이주권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유튜브 어떤 변호사님도 올리셨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참 이주권이 어떻게 보면 돈이 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브로커들이 많이 개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챙기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어쨌건 저쨌거나 이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면서 이제 탈법을 하지 않고 적법하게 이제 경제적 효익을 달성을 하면서 당사자 앞으로, 그리고 내 앞으로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살면서 접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접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주권과 관련돼서는 여러분 좀 유념하셔가지고 좀 많이 알아보시고 한번 새롭게라도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수도권을 근간으로 해서 경기도에는 이 그린벨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그린벨트가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개발을 할 수가 없어. 개발은 고사하고 어떻게 관리 행위도 할 수가 없어요. 손발 다 묶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주 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재산권 침해를 많이 받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제 공익사업으로 이제 지정이 됐을 때, 공익사업 용지로 지정이 됐을 때 그때 보상가는 보통 공실지가의 120%를 해준다고 하니 정말 어처구니도 없고 참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용 120%, 공시가의 120% 정도의 보상을 받고 수용을 당하신 다음에 인근의 다른 토지를 구매를 하시거나 대토를 하려고 그러면은 보통 2배, 3배 이상의 가격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토지주들, 그죠? 이제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익을 너무 많이 침해한다는 생각을 일단 많이 해봤고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런 이주권이 과연 우리 생활과 관련돼서 세금은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그리고 이주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경제적 효익을 한번 좀 달성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제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제가 발음도 이제 벙벙거리네요. 벙벙거려. 나 요즘 왜 이런지 몰라. 이 이주권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주권과 세금과의 관계를 한번 오늘 같이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상 자담세무에게서 송혜경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